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황희윤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물리보안 성능 인증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리보안 제품이라고 하는 지능형 CCTV와 지능형 CCTV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바이오인식 제품에 대해서 성능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인식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 얼굴, 홍채, 정맥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알고리즘 성능 평가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문 인식기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을 위조를 얼마나 잘 방어하는지, 위조 시료를 만들어서 지문 인식기가 얼마나 위조를 잘 방어하는지 이렇게 가지고 저희가 성능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물리보안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CCTV, 그 중에 요즘에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AI 기반 지능형 CCTV 솔루션에 대한 성능 시험 인증 제도의 현황과 저희가 향후 추구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능형 CCTV 운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행사장에도 지능형 CCTV들이 굉장히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이미 사람을 통한 CCTV 관제, 유관 관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밑에 내용 보시면 이제 기사인데요.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공공 CCTV가 약 6만 6천 대가 있고, 이를 이제 관제요원 한 명이 722대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표면적으로 느끼기에도 한 사람이 관제를 할 때 722대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지금 여기 보면 영등포 같은 경우는 1인당 약 1200대, 노원구는 약 260대 정도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이제 잡은 기준 같은 경우는 1인 관제사가 적정 모니터링 대수가 50대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거랑 비교해서는 약 14배 정도를 보고 있다고 하니 이미 유관 관제라고만 딱 봤을 때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공공기관의 CCTV가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도표로 나타난 자료입니다. 최초에 이제 자료가 수집된 2013년도에 보면 처음에는 약 56만 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나타나 있고요.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120대, 2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계속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면서 2019년도에는 약 공공 CCTV 같은 경우는 약 11만 대, 아니 110만 대죠. 110만 대. 그다음에 이제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목표로 수치로 잡은 229개소가 다 설치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공 CCTV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관제요원 한 명이 보고 있는 이제 CCTV 채널 수는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도 벌써 저희 부모님 댁에는 지능형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개인이 설치하는 사설용 지능형 CCTV도 많아지고 있고, 우리 출동보안 업체들도 이제 사설적으로 관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으로서 볼 수 있는 CCTV 관제는 한계가 도달했기 때문에 AI 기술인 지능형 CCTV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이제 AI 기술이 적용된 이제 선별관제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능형 CCTV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키사가 수행하고 있는 지능형 CCTV 솔루션에 대한 시험 인증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능형 CCTV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2012년도, 1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 보시면 저희 키사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능형 CCTV 만족도 조사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를 대상으로,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100점 만점에 21.2점 정도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때의 수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AI 기술을 적용해서 오탐지도 줄이고 미탐지도 줄이고 해가지고 정상탐지율을 많이 올렸는데, 아래 보시면 그림과 같이 제가 세 가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당시 저희가 해당 영상을 가지고 12년도, 13년도에 저희가 시험을 했던 결과입니다. 시험을 했더니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쓰레기를 들고 가다가 유기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잡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어서 전선이 흔들리는 것 가지고 이제 지능형 솔루션이 잡던가, 또는 뒤에 차가 지나가는 걸 잡으면 안 됐었는데 지나가는 차를 탐지한다던가, 이런 오탐지가 많았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 보시면 이는 저희가 부산의 해운대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사람이 이제 바닷가에 들어가는 거를 탐지해 달라라는 저희의 이제 영상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해당 솔루션이 잘 잡았습니다. 근데 이 영상 중에
이 바닷가에서 찍다 보니까 갈매기 떼들이 백사장에 앉은 겁니다. 근데 그것도 객체라 판단해서 이거 알림을 울리는 오탐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강가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알림을 울려라 라는 저희의 질문에 이 사람 자체의 객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다 보니까 객체를 정상적으로 탐지 못해서 미탐지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AI 기술이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뭐 룰 기반이라든지 객체와 배경을 분리한 영상 분석 기술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지 그때는 객체가 나타난 것을 탐지해라 라는 질문에 있어서의 오탐지나 미탐지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기사를 보시면 지난 일산에서 조유서에 이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CCTV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CCTV가 45대가 있었는데 18분 동안 감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도 만약에 지능형 CCTV가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탐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능형 CCTV라도 화재를 탐지하는 성능이 떨어지는 CCTV가 들어있다면 정상적으로 탐지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리 한국형 지능형 CCTV 제도를 만들자라는 이슈가 있어서 저희 키사는 인증제도를 12년도, 1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할까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CCTV가 제일 많이 도입되는 기관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입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의 담당자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영상 DB는 어떻게 찍을까요? 그리고 영상 DB를 찍어야 되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라는 영상 DB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의견 수렴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CCTV는 RTSP를 기반으로 영상을 스트리밍해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RTSP 기반의 시험 방법론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저희가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정량적으로 점수화를 해야 되는데 그 인증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라는 세 가지 질문에 있어서 저희가 의견 수렴을 계속해서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16년 10월에 인증 제도를 저희가 개발해서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제도를 만들기 있어서 어떤 플레이를 했었는지 경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저희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시험 인증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2016년 10월 달부터 저희 민간 분야 7종에 대해서 성능 시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마케팅 같은 경우, 맨 마지막에 보시는 마케팅 분야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16년도부터는 배회를 포함한 방화까지 6개 분야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배회 같은 경우는 일정 구역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 구역이라 하면 우리가 관심 구역이라고도 얘기하고 ROI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일정 구역에 사람이 들어가서 10초 이상 머물렀을 때 탐지를 해라 라는 게 저희의 배회의 정의고요. 침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영역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들어갔을 때 이를 이제 즉시 울려라, 즉시 탐지를 해서 즉시 알람을 줘라 라는 게 저희의 침입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유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쓰레기를 투기한다거나 가방을 버리는 행위, 쓰러짐은 말 그대로 사람이 쓰러져서 땅바닥에 머리가 닿았을 때, 싸움은 두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팔다리가 5초 이상 겹쳤을 때를 저희는 싸움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화 같은 경우는 사람이 불을 내는 것, 그리고 마케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저희는 대기열 분야와 피플 카운팅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이 특정 영역에 사람들이 큐에 쌓이듯이 쭉쭉쭉 들어갔을 때 몇 분 몇 초에 사람들이 다 차서 대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해당 구역에 사람들이 몇 명이 몇 분 몇 초에 왔다 갔다 했느냐라는 거 가지고 저희는 피플 카운팅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 총 7종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필수와 선택 분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배회와 침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지능형 시스템의 가장 기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분야를 선택을 해서 반드시 이 필수 분야는 선택해서 시험에 임하셔야 되는 거고, 유기를 포함한 5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선택 분야를 해서 최소 한 가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수 2가지, 선택 1가지를 최소 3개 분야를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시험을 의뢰하시면 되고요. 점수 같은 경우는 각 항목별로 90점 이상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증을 이제 획득하시면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저희는 드리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시험하셔서 갱신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을 가장 항상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공공기관이고 저희는 지능형 CCTV에 대해서 국내 기술력을 제고하고자 그리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저희가 제도를 만들었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술 개발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부담 없이 저희한테 시험을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구축한 영상 DB에서 현황을 조금 영상을 실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현재 시험하고 있는 영상들인데요. 마케팅 영상은 제외가 되어 있고 나머지 6개 분야에 대해서만 영상을 지금 시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영상들은 어떻게 찍었냐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교 또는 지자체 시설도 저희가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놀이터라든지 우리 길거리, 우리 지자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소를 섭외를 해서 거리 같은 경우는 영상은 피사체로부터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로 해서 원거리 같은 경우는 50m. 이제 원거리로 따졌을 때 객체가 아예 영상 분석이 어려울 정도면 이제 실제 분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50m 수준으로 그 내외로 수준을 잡았고요. 시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CCTV가 설치되는 게 뭐 한두 시간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4시간 365일 동작을 해야 되다 보니 저희는 이제 해가 뜨는 일출 시간, 그 다음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6시, 9시, 마지막으로는 해가 없는 일몰 시간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거리에 다양한 시간대 영상 DB를 구축을 해서 저희는 성능 시험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상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배회와 침입 같은 경우는 특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 영역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침입하는 영상이 보이시죠? 이렇게 관심 영역이 지정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관심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이 영상에서 이거는 침입이고 그리고 몇 분 몇 초 이 침입이 발생했어 라는 거를 저희한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회도 관심 영역이 이렇게 지정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몇 분 몇 초에 배회를 시작했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되는 거고, 쓰러짐, 뭐 싸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은 영상 조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영상 DB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의 시험 인증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느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희는 크게 인증을 수여하는 데까지 3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인 배포용 영상 이용이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때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시험하고 인증에 사용되는 영상 중에 10%에 되는 약 115개의 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공을 해드려서 뭐 기업이라면 자사연구소 또는 학교라고 하면 자사연구실에서 시험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영상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험할 때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 소프트웨어 뭐 VLC라든지 웹서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 일치를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사에서도 시험을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유선이나 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와 상호 협의를 해가지고 방문 날짜를 정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배포 영상을 이용해서 자사에서 시험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온다 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 사전시험을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사전시험이 뭐냐면 키사에서 제공하는 테스트랩에 이제 장비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시험을 하시면 되는데요. 키사의 테스트랩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저희가 키사의 서울 그러니까 분원이라 해서 가락동에 가락청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테스트랩이 2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라는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남권에 있는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라는 그쪽에도 테스트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시험할 수 있고 서울에서도 시험할 수 있도록 저희 테스트랩을 만들어서 그 테스트랩에 예약을 하셔가지고 만드신 솔루션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시험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시험은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실 때 영상을 실질적으로 영상 분석 솔루션이 영상도 분석을 할 뿐더러 하면서 이런 부분을 잘 잡아야 되는데 왜 못 잡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용 PC 가져오셔서 거기서 바로 소스코드 수정하셔서 계속해서 시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리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사전시험 같은 경우는 한번 예약을 받으면 5일 기간이라는 기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5일 기간 동안에 여기는 영상 DB 개수가 총 575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7개 분야에 대해서 영상이 575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시험은 최소 3가지 분야를 해야 되다 보니까 3가지 분야 시험을 하게 되면 350개 영상을 쓰시게 됩니다. 350개 영상을 쓰게 되면 2박 3일간 한 사이클 영상이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5일에 맞춰서 그거에 맞게 2번 내지 3번 사이클을 돌리셔서 점수 결과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은 직접 오셔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된 데이터긴 한데요. 밖으로는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시험을 다 마치시고 그 또한 이제 90점 이상, 인증기준 이상이 되면 최종 단계인 본시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본시험 단계로 가면 해당 솔루션을 저희한테 키사한테 납품을 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키사 담당자들이 해당 솔루션을 가지고 직접 시험 인증을 할 겁니다. 직접 시험 인증을 하는데 아까 한 사이클 돌리는데 2박 3일밖에 안 걸리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이렇게 다시 물어주실 수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돌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2번, 3번 정도 돌려서 각각의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했고 이게 적절하게 분석이 된 건지 분석 결과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일에서 20일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 해당 영상은 비공개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 드릴 수 없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발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이거 비공개 영상이면 어떻게 개선해서 어떻게 다시 시험을 하라는 거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저희가 본시험 단계에서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똑같은 문제로 해서 개선이 안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영상 분석을 제대로 못 하시고 계시니 이런 부분을 수정하셔라라고 컨설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컨설팅 이후에는 대부분 인증을 받으시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에는 영상 DB에 대한 구축에 대한 현황입니다.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포용, 시험용, 인증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특이하게 연구개발 분야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분야는 이게 뭐냐면 저희가 15년도부터 20년도까지 매년 2000개에 대한 영상을 구축을 해왔었습니다. 구축을 했더니 이외에 시험 인증에 사용되지 않는 영상들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 외장하드에 보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계 요구 보면 우리 학습용 데이터가 너무 없다, 갈증을 해소해달라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요, 저희는 바이오인식이라는 얼굴인식 그리고 걸음걸이에 대한 데이터와 차량 불법행위, 뭐 예를 들어서 차가 역주행한다든지 중앙선을 침범한다든지 주정차 위반을 한다든지 그런 영상들, 해외 환경이라서 해외에서 찍은 이 민간 분야 7종에 대한 영상들, 이렇게 해서 3,500개를 저희가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는 제공해드리지 못해서 오프라인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외장하드 지참해서 오시면 저희가 외장하드에 넣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영상 DB가 어떻게 구축됐고 영상 DB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떻게 시험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되게 간단한데요, 키사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 DB가 있습니다. 영상 서버가 있고, 시험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럼 솔루션을 가지고 오시면 기본적으로 시험 방식은 RTSP로 영상을 스트리밍해서 쏘게 됩니다. 영상을 쏘면 솔루션이 그거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상은 뭐 침입이야 또는 배회야 유기야 라는 거를 기록을 남기시고요, 그 영상 속에서 그 이상행위가 몇 분 몇 초에 시작을 했어 라는 거를 다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350개 영상을 하게 되면 SA라는 파일, 이 분석한 파일이 350개가 나오는데요, 이게 종합적으로 다 분석이 완료됐다고 하시면 키사가 가지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파일인 정답지 파일과 분석을 해서 이 솔루션은 정량적으로 몇 점 정도에 대한 솔루션이다 라는 걸 저희가 이렇게 수치로서 판단해서 이제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90점 이상 넘으면 인증서를 드리고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스트리밍하고 그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서 결과값을 이제 저장하고 그 결과값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답지에 비교해서 점수와 환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를 구성을 할 때 어떤 점수 기준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분석하시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SA 파일이 나올 거고요. SA 파일에는 이상행위가 일어난 시각, 이상행위 분야, 이렇게 XML 태그 방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럼 저장이 되면 이와 유사한 저희 GT 파일, 정답지 파일과 비교를 하는데요, XML 태그 중에 스타트 타임이란 부분과 알람 디스크립션 이 부분을 저희가 서로 파싱을 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스타트 타임이 얼마나 오차가 있는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정상 검출과 미검출, 오검출 값을 수치를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출률과 정밀도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 알고리즘 성능 시험 하다 보면 F1 스코어라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F1 스코어 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저는 점수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알고리즘이 이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값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한테 성능 시험 인증을 받은 업체의 솔루션을 저희가 시연용 영상으로 틀어드린 영상인데요, 정상 탐지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관심 영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영상에 사람이란 객체가 들어갔을 때 반드시 바로 울려야 된다 라는 저희 질문에 있어서 바로 탐지를 했죠. 이렇게 관심 영역에 객체가 들어가는 순간을 탐지해서 저희한테 기록을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학교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학교에서 원고리로 찍은 영상에
사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고 있는 영상 중에 관심 영역으로 지정한 창문가에 이 사람이 넘어갔을 때 이거를 알림을 울려라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정상 탐지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갔을 때 바로 알림을 울립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이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으로는 유기 영상입니다. 이 사람이 점점 다가옵니다. 다가오다가 이 사람이 언젠가는 이제 가방을 놓게 됩니다. 놓고 난 뒤에 6이라는 것 자체가 가방을 잠깐 내려놨다고 알람을 울리기 시작하면 오탐지율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방과 사람의 객체가 분리되고 나서 10초 동안이라도 그 물체가 가만히 있으면 6위로 알려줘라 라고 해가지고 10초가 경과하면 이렇게 알람을 울리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시험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진해형 CCTV 솔루션 인증 건수는 저희 17년도에 3건이 최초 인증을 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8년도에 좀 늘었다가 19년도에 조금 소폭 줄고 계속해서 저희 2021년 금년도에는 약 36건에 대한 인증이 나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통계 잡아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이렇게 증가하는 수치에 대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영상 분석하는 AI 기술이 워낙 성능이 높아져서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키사 인증서를 받은 제품만 납품을 해라라든지 또는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몇 개의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업체에서는 저희 진해형 CCTV 제품 인증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는 인증 로고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국문 인증서는 저희가 16년도 10월 달에 제도를 개시한 때부터는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고 작년에 저희가 영문 인증서라는 걸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기관 특성상 공공기관이다 보니 우리 산업이 잘 되는 게 좋고 또는 해외 진출하는 게 좋고 라는 저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인증받은 제품들이 영문 인증서 받아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저희 시험에 임하시면서 또 개선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한 3년 동안 잘 유지하다가 보니까 인증률도 점점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좀 제약 조건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7월 1일자로 제도를 좀 개편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는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영상 DB를 바꾸려고 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영상 DB 같은 경우는 맑은 날씨의 영상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날씨를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눈, 비, 안개 그리고 최종적으로 맑은 날씨로 구성된 영상 DB로 개편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인증 제도를 간소화하기 위한 계약 단계를 개선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본시험에서 마지막 최종 단계인 본시험에서 시험 신청인이 장비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저희 키사에서 표준화된 스펙의 장비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솔루션을 저희한테 주시면 거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공통 표준의 성능 시험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증 관련 자료에 있어서 저희가 인증 받으시면 인증서와 시험 결과 보고서를 드리는데 앞서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저희가 키사에서는 물리보안 성능 시험 같은 경우는 3가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 바이오 인식, 그다음 위조 시험, 그다음에 진해형 CCTV 3가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통 양식을 만들어서 우리 물리보안 시험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2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상 DB가 이렇게 바뀝니다. 영상 DB가 눈이 올 때, 비가 올 때 영상 그리고 안개가 꼈을 때 영상이 들어가는데요. 특히 영상 분석 업체들 중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영상 분석이 제일 어렵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야간에 눈이 내리는 모습, 야간에 비가 내려서 객체가 잘 안 보이는 모습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밑에 물웅덩이가 있어서 물웅덩이에 물방울이 튀어서 영상 분석에 제약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밑에 눈이 깔려있는 침입 같은 영상이죠. 밑에 눈이 깔려 있어서 이 부분이 객체 분석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를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시험을 할 예정이 있고요. 추가로 하나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케팅 아까 영상을 못 보여드렸었는데요. 피플 카운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영상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저기 관심 여객이라고 ROI를 저희가 한 줄로 쭉 긋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위로 아래로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를 탐지해서 몇 분 몇 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몇 명이 들어왔다 라는 거를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 이런 날씨 환경에서 피플 카운팅을 많이 쓰는 데가 국립공원 같은 데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악조건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관리인이 없을 때 몇 명이 왔다 갔다 했는지 그런 통계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지능형 CCTV가 많이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DB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맑은 날 날씨 기존에 있던 50%의 영상과 신규의 50% 영상을 만들어서 총 100% 영상 DB를 사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시험 단계에서 시험 방문론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간에는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어떤 데는 GPU 성능이 엄청나게 좋은 장비를 가져와서 시험을 하시고 어떤 데는 그거보다 좀 낮은 성능을 가져오시면 이게 성능 차이가 일부 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퍼포먼스 때문에, 하드웨어 퍼포먼스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거를 저희가 없애고자 저희는 기존의 표준의 이제 하드웨어 성능을 가진 장비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장비를 제공해 드리면 업체분들은 솔루션을 개발하셔서 저희한테 주시면 그거를 탑재해서 저희가 돌려볼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키사가 바라고자 하는 객관적 알고리즘 성능 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표준 스펙은 저희가 시험 결과 보고서에 다 기입할 거라서 수요처에서도 그걸 기반으로 장비 도입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개편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가 키사 대표 홈페이지 말고 별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ksecurity.or.kr 해서 슬러시 하시고 CCTV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지능형 CCTV만의 별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평가 인증 제품에 대해서 확인을 가능하십니다. 제가 좀 전까지 봤을 때 지금까지 기준으로 인증받은 제품이 약 7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자료실 보시면 저희가 오늘까지 해서 설명드린 개편 자료라든지 안내서 같은 경우에 자료실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실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지능형 CCTV가 어떻게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간의 영상 DB 같은 경우는 폴대에 세워져 있는 고정형 CCTV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정형 CCTV에 맞는 영상 분석은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5G, 무선 기반의 CCTV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금년도는 이동형 기반의 영상 분석을 위한 영상 데이터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드론 기반의 영상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이 영상 데이터는 화재라든지 뭐 산속에 있는 실종자, 물에 빠진 익수자들 또는 객체를 탐지하는 영상 DB를 구축해서 시험 인증에 활용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SOC가 개발되면서 엣지 기반의 지능형 CCTV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버단, MVR단의 영상 분석 솔루션이 탑재된 제품 말고 엣지 기반의 CCTV에 대한 성능 시험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는 아니지만 22년, 23년 이렇게 로드맵을 갖고서 시험 인증 분야를 확대하고 그렇게 추진할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지능형 CCTV는 정부 정책과 발맞춰서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 데이터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능형 CCTV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밑에 보시면 5G 플러스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지능형 CCTV가 10대 핵심 산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지능형 CCTV에 대해서 많이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요. 우측에 보면 5G 플러스에 대한 전략 실행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거기 보면 품질이 확보된 지능형 CCTV들이 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시험 인증을 확대하고 체계화하겠다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요거를 발판 삼아서 저희가 제도도 정비를 다시 하고 더 나은 제도화를 해가지고 저희 시험 인증 제도를 받으셔서 우수한 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들이 시장에 널리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더욱더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